전기 및 전자공학부 정혜원입니다. 오늘 저는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추론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러닝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이론적인 연구, 특히 정보 이론과 관련된 연구가 말해줄 수 있는 바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다양한 추론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듯이 현대사회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끊임없이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서 어떤 웹에서의 서치나 클릭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자동화된 컨트롤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유저의 특성을 반영한 추천 시스템들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들이 또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다뤄야 하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어떤 새로운 챌린지들 또한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챌린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핵심적인 코어 프로블럼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 좀 더 정보가 핵심이 되는 정보가 잘 인베딩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데이터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계산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정보를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방법은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가 하는 센싱 패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어떻게 가번하는 파라미터를 이 센싱 시스템의 인풋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센싱 시스템의 아웃풋 Y로 표현이 되고, 이 센싱 패턴이라는 것은 그 정보와 데이터 사이의 매핑을 묘사하는 어떤 확률적인 분포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센싱 패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가 하는 어떤 디터미니티가 매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얻는 노이즈한 환경에 대한 그런 노이즈 모델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특정 추론 정확도 99%의 정확도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러닝을 하고자 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한가, 샘플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이론은 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한 복잡도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정보의 양만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인포메이션 디어리틱 리밋, 정보이론적인 리밋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돌리는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선형적인 알고리즘이다,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다 라고 제한을 둘 때에는, 그러면 이런 제한 하에서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은 컴퓨테이셔널 리밋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나 머신러닝 문제에서 이런 인포메이션 티어레틱 리밋과 컴퓨테이셔널 리밋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이론적으로 데이터의 정보는 충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스트럭처가 매우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있는 알고리즘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하드리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그와 같이 이 둘 사이에 갭이 있는 리즘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추론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관심이 있는 상황은 데이터를 센싱한 노이즈 모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노이즈한 상황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론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노이즈 모델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노이즈 모델에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좀 유니버설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모델 자체를 러닝하는 데 쓰고 그렇게 러닝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데이터를 정보를 추출하는 데 써보자라는 이 두 번째 방법 또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적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고려하는 데이터 매트릭스 모델은 로우 랭크 매트릭스 모델로서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 모델이고, 이런 모델에서 유의미한 시그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디텍션하는 위크 디텍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크라우드 소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고려할 건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얻을지 디자인할 수 있는 상황, 즉 우리가 센싱 패턴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위크 디텍션 오브 시그널 in 로우 랭크 매트릭스 데이터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이 일은 수학과의 이지은 교수님과의 협업이고 일주일 전에 ICML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서 고려하는 데이터 모델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데이터는 일단 n×n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는 시그널과 노이즈가 합쳐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은 x라는 n-디멘셔널 리얼 벡터이고요. 이 n-디멘셔널 리얼 벡터에 해당하는 시그널에 독립적인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의 메저먼트를 저희가 데이터로 얻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j번째 데이터 매트릭스 M의 엘리먼트는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시그널 X의 i번째 컴포넌트와 j번째 컴포넌트의 어떤 곱에다가 랜덤한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비교해서 노이즈 파워가 얼마나 큰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는 바로 파라미터 람다로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왜 우리가 연구할 만한 데이터 스트럭처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는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이고, 특히 그래프 데이터와 깊은 연관을 가지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다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래프 데이터라는 것이 n개의 어떤 노드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우리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둘 사이의 인터랙션을 오브저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래프 데이터에서 페어와이즈 인터랙션만으로 각각의 노드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시그널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저들의 친구 관계를 사용하여 유저의 특성, 성별이나 사는 곳 또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유저를 두 그룹으로 분류해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커뮤니티 디텍션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던질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페어와이즈 메저먼트 데이터로부터 X라는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관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그룹에 있는 노드들끼리는 좀 더 높은 확률 P로 인터랙션이 있고, 다른 그룹에 있는 노드들끼리는 확률 Q로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정을 할 때, 이런 데이터 매트릭스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 람다는 P와 Q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SNR이 람다가 얼마나 커야 데이터로부터 노이즈한 데이터로부터 시그널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알려진 바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 람다가 1보다 클 때는 X를 복원할 수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 람다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은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날리시스 PCA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을 때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와 시그널 X 사이에 충분히 큰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데이터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로부터 시그널 X를 복원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PCA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 알고리즘이 정착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랜덤한 노이즈 매트릭스 H의 아이겐밸류 분포가 세미서클로를 따른다는 것이 랜덤 매트릭스 디오리에서 알려져 있고,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람다가 충분히 커서 데이터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2보다 확실히 크다면은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시그널은 X로부터 온 시그널이라는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람다가 1보다 작고 노이즈가 가우시언이라면 이 알고리즘은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증명된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알고리즘도 뭐 이런 심플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도 시그널을 제대로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진 문제는 그러면은 람다가 1보다 작을 때, 즉 시그널 파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가 X를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이런 데이터 매트릭스에 유의미한 시그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디텍트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고려하였고, 그런 문제는 위크 디텍션 문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데이터 매트릭스 M이 있을 때, 그리고 람다가 작아서 X를 복원할 수는 없을 때 과연 람다가 있는가 없는가, 즉 시그널이 커뮤니티 스트럭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에러는 당연히 실제로는 시그널이 없는데 있다고 추측을 할 확률과 반대의 경우로서 표현이 되고, 우리가 랜덤하게 개수를 한다면 에러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사실 정보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옵티멀한 테스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테스트는 이미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테스트는 바로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테스트라고 해서 데이터 매트릭스 M이 있을 때 이 M이 시그널이 있는 경우로부터 관찰될 확률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찰될 확률을 비교해서 더 높은 확률을 갖는 경우로서 우리의 추론을 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런 확률들을 계산하는 복잡도가 매우 높고, 그뿐만 아니라 이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이즈 모델 H에 대한 정확한 분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H에 대한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이런 라이클리후드 테스트만큼이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테스트는 데이터 매트릭스 M이 있을 때 M의 모든 아이겐 밸류를 사용해서 어떤 잘 정의된 함수에 그 아이겐 밸류를 넣었을 때의 함수의 서메이션으로 정의가 되는 LSS, 리니어 스펙트럴 스태티스틱스라고 불리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럼 왜 이런 테스트를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스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테스트는 일단 오직 데이터에만 디펜드한 테스트고 노이즈 모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펑션은 주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디터미넌트나 트레이스만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가 증명한 결과인데, 이런 테스트 스태티스틱스가 어떤 F에 대해서도 H 디스트리뷰션에 상관없이 늘 똑같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마치 우리가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서 디스트리뷰션,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과 상관없이 충분히 많은 샘플을 더하면 가우시안으로 수렴을 하듯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매트릭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베리언스는 실제로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늘 동일하고, 이 민 밸류만 시그널의 크기 람다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런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계산을 하고 이들이 가우시안에 따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둘 사이의 민 밸류를 최대한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펑션 F를 찾음으로써 그런 F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 테스트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노이즈가 가우시안일 때는 이 테스트가 그 옵티멀하다고 알려진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테스트만큼이나 작은 에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한 것이 이 테스트의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노이즈가 가우시안이 아니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안다면은 이 테스트를 조금 변형함으로써 에러를 더 낮출 수 있음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매트릭스 M이 있을 때 기존에는 아이겐 밸류만을 봤는데요. 이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아이겐 밸류를 보기 전에 데이터 매트릭스에 대한 각각의 엔트리에 대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즉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함수로 정의된 H를 사용하여서 각각의 엔트리를 일단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겐 밸류들을 사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테스트를 사용하는가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엔트리 와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펙티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를 증가시킴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이그젬플에서도 보이듯이 우리의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테일을 가진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 이런 엔트리와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으로써 더 낮은 에러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어떤 관찰점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이 엔트리와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른 함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 텐치 펑션이 등장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은 우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로 널리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계속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을 하다가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서 어떤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해주는데 그럼 왜 이런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가해줘야 되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의 실험 결과와 또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어도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이펙티브한 SNR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의미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흥미로운 관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시그널이 있을 때 매트릭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유의미한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노이즈 모델에 디펜드하지 않는 알고리즘 제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저희의 두 번째 일, 즉 데이터의 형태가 조금 매트릭스와 다를 때, 즉 페어와이스 메저먼트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더 복잡한 스트럭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샘플의 개수, 요구되는 샘플의 개수와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크라우드 소스드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일이고요. 저희 연구실 김대성 학생과 함께한 일이고 제출해서 리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플랫폼은 이미 1부에서 김주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에 쓸 유용한 레이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일정한 돈을 주고 대답을 받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어쿠지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에 큰 데이터셋에 클래시파이 되지 않는, 레이블이 되지 않는 어떤 무비셋이 있을 때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즉 아이들이 이 영화를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람의 판단에 맡겨서 두 분류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 메인 챌린지는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을 때 이 사람들이 늘 정답만 해주지 않는다는데 그 핵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일단 답을 주면은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랜덤한 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노이지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한 레이블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노이즈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 노이즈 레벨이 다르고 노이즈 확률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질문으로, 최소한의 코스트로 정확한 레이블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 또 얻어진 노이즈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추론을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접근법을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노이즈한 상황에서 결국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영화에 대한 질문을 여러 명한테 던지고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든 아니면 이들이 준 대답을 사용해서 월커들의 리라이블리티를, 신뢰도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답의 가중치를 줘서 대답을 섞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스트림입니다. 기존에. 네, 또 다른 스트림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일은 한 분의 질문에 하나의 영화에 대한 것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파트 1에서와 같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의 대답을 얻지만 이들이 같은 캐테고리인지 아닌지 두 가지 영화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함으로써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어보자라는 그런 접근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기반을 하여 좀 더 일반화된 질문을 던졌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복잡도를 더 증가시켜서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워커가 체크해야 되는 영화의 개수를 D개로 늘릴 때 그 질문 복잡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혹시 샘플 컴플렉시티를 더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디자인 방법은 익스클루시브 쿼리입니다. 이 쿼리는 굉장히 사실 간단한데요. 큰 데이터셋에서 임의의 D개의 영화를 뽑아서 이들 중에 짝수개가 특정 특성을 만족하는지 홀수개가 특정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여전히 예 또는 아니오의 대답으로 물어보는 그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복잡하게 던지면 당연히 월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잘못된 답을 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이즈 모델 또한 일반화를 시켰는데요. 즉 한 명의 월커가 질문 복잡도 뭐 D개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줄 확률이 입실론 KD로 이제는 파라미터라이즈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셋업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러면 n개의 레이블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답 액수가 어떤 식으로 그 difficulty D의 비율 by D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또 노이즈 파라미터 이필론 KD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먼저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이론적인 분석은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으로서 이 정도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고 어떤 알고리즘에 쓰라도 또 컴플렉시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이 정도 데이터로 충분히 n개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노이즈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의 다음 도전 과제는 그럼 입실론 KD 노이즈 파라미터를 모를 때에도 이런 옵티멀한 샘플 컴플렉시티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는데요. 결국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한 정확한 레이블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영화에 대한 공통의 어떤 특성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월커의 릴라이빌리티도 모르고 있을 때 그들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를 이런 트리플 타입 그래프로 일단 표현을 하였고요. 다음에 4가지 스텝으로 레이블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디그리 1짜리 질문을 n개 던져서 레이블에 대한 최초의 어떤 추론값을 얻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좀 더 복잡한 질문을 던져서 레이블에 대한 추론값을 그 정확도를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된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그 레이블을 사용하여 계산된 우리의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과 실제 월커가 준 답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월커의 릴라이빌리티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렇게 추정된 월커의 릴라이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월커의 대답마다 가중치를 달리하여 대답을 모으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레이블의 추론값을 좀 정확도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론적 분석도 수행을 하였는데요. 각각의 스텝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레이블의 정확도가 증가함을 보일 수 있었고 특히 스텝 3를 통해서 월커 릴라이빌리티, 노이즈 모델 또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스텝이 앞에서 정보이론적으로 증명한 옵티멀 샘플 컴플렉시티, 즉 입실론 K들을 정확하게 알 때 요구됐던 샘플 컴플렉시티에서 어치브될 수 있음을 증명하여서 알고리즘의 옵티멀리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크라우드 소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고려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샘플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질문 복잡도를 올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려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질문이 복잡해지면 노이즈 파라미터가 노이즈 레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 두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멀한 샘플 컴플렉시티를 질문의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하였고 노이즈 모델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톡을 통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문제에서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상황은 바로 이 알고리즘이 특정 정확도를 동작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노이즈 모델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노이즈 모델에 대해서도 동작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까? 또 노이즈 모델을 잘 에스티메이트해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는 저희는 이런 빅데이터 문제에서 더욱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센싱 패턴이나 질문 디자인 기법을 연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인퍼런스 알고리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추론을 할 때
아직은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또 다르게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디스커션과 또 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